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라면 그 중에서도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디스크 내장증은 경미한 허리 통증으로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본인조차 몰라서 그냥 병을 키우거나 통증이 있어도 진단이 어려워서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질환으로 오늘 이 시간 좀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강지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디스크 관련 질환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질환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디스크 내장증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먼저 이 문제가 생기는 부위죠. 추간판, 즉 디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디스크는 말 그대로 원판형 모양으로 중심의 단단한 수액과 그 수액을 감싸고 있는 질긴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모양으로 체중의 지지, 충격 흡수 등 관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디스크는 허리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 네,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손가락 관절처럼 체중이 실리지 않는 부분에는 연골이라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절로 움직이게 되지만 척추에는 체중이 실리는 충격이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골반에 연결되는 척추뼈는 모두 디스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 경추 1, 2번 사이에는 목을 회전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체중을 지지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이 디스크 내장증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질환을 가진 디스크 내장증은 최근에 등장한 병명인데요. 디스크 내부 구조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디스크 자체의 성질이 달라지거나 디스크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이 망가지면서 만성 요통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MRI 검사상 디스크 부분이 검게 보이기 때문에 블랙 디스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MRI 검사에서 그 부위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까맣게 변한다는 것은 젤리처럼 탄성이 있는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조각나기 때문인데요. 또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반복되면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디스크 내장증은 굉장히 낯설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흔한 병인가요, 선생님? 네, 전체 허리 통증의 40%에서 디스크 내장증이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실제 내가 디스크 내장증이구나? 혹은 희귀병이 아닌가요? 라며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 중에서 디스크 내장증 진단을 받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20대에서 50대에 주로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주는 정도의 통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허리 질환과는 다르게 주로 좀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에 비해서 젊은 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도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10대부터 40대까지의 디스크 내장증 환자의 비율은 전체 환자 100분위 중 41.3%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허리 디스크 환자의 10대에서 40대까지의 비율은 35.6%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오히려 추간판 탈출증보다 더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척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통증 환자 10명 중 4명이 디스크 내장증일 정도로 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면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과 디스크 내장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내부의 성질이 달라지거나 디스크 수액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이 망가지면서 요통을 유발하는 병을 말합니다. 즉 디스크의 성질이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은 찢어져 그 사이로 비정상적으로 자란 혈관이나 신경이 비집고 들어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자, 허리 디스크와 디스크 내장증은 그 원인이 다른 질환이라는 점 자세히 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증상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내장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디스크 손상. 자,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손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디스크 내장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디스크가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인 디스크는 수분 함량이 80%이며 이는 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디스크의 수분이 60%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디스크의 변성이 오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디스크의 변성이 오게 될까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든지 허리를 삐는 등 교통사고, 추락사고 및 사소한 외상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떤 사건 이후로 허리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상 때문에 디스크 내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거나 디스크에 변성이 생겨 만성 통증, 허리 운동 제한, 다리 통증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 내장증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혹시 뭐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디스크 내장증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디스크의 악화나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외상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만, 흡연 등 디스크 내장증 발생의 위험 요인들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스크 내장증 발병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만성 유통. 자, 다른 허리 질환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내장증 역시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디스크 수액이나 섬유륜 자체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통증으로 인해 오래 앉아있지 못해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허리가 아픈 증상 외에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디스크 내장증의 증상은 장시간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허리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요통은 휴식을 취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고요. 변해버린 디스크 때문에 허리에 실리는 무게를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더욱 악화됩니다. 한번 골병이 된 디스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요. 허리에 무리가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만성화됩니다. 네. 그럼 그 통증 양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통의 경우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언제가 가장 통증이 좀 심할까요? 디스크 내장증은 허리에 실리는 무게를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아프기 쉬운데요. 무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만성화되고요.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흔히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가라앉거나 덜해지죠. 그럼 증상 면에서 볼 때 다른 질환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디스크 내장증의 요통은 오래 방치하면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빠져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병의 다리 통증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디스크 내장증의 경우는 디스크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므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무리 없이 잘 올라갑니다. 간혹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인되어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척추 질환과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혹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척추 질환, 그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와는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차이를 좀 짚어주세요. 디스크 내장증과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지 방사통의 유무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어 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하면 임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꾀병으로 좀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요. 허리가 늘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가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신경이 눌려지거나 좁아지는 것도 아니어서 엑스레이 검사라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반복적인 허리 요통을 호소해도 주변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네. 속상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디스크가 속으로 골병이 든 상태로 얼핏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디스크 속은 이미 병들어 새까맣게 멍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스크 내부의 문제다 보니까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할까요? MRI 검사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MRI상 정상 디스크는 하얗게 보이지만 문제가 생긴 디스크는 새까맣게 나타나는데요. MRI 검사 결과 디스크가 까맣게 나왔다고 해서 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 내장증이 있어도 30% 정도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말랑말랑해야 되는 수액은 제 모습을 잃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은 찢어져서 그 사이로 비정상적인 혈관이나 신경이 비집고 들어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만으로 내장증을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이제 색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다른 검사를 해야 되나요? 그 경우에는 디스크 내 조영술 검사로 통증 유발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간판 조영술을 하면 통증이 있고 형태학적으로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의 모양이 불규칙적이거나 디스크 막의 손상을 보는 경우 등 형태학적으로 정상이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MRI로 디스크 내의 변성 유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디스크 내의 변성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요통 및 다리 통증으로 고생한 환자라면 반드시 MRI 및 추간판 조영술을 권합니다. 네. 자, 이렇게 디스크 내장증의 검사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관 질환인데요. 여러 원인으로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 발생을 하는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조기 치료,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스크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망가지게 되면 통증도 발생하고 불편함도 생기겠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다른 부분도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주변 디스크도 망가지게 됩니다. 멈춰낼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진행하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이처럼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다른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다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건 어떤 질환들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디스크 질환을 말씀드리면 디스크 내장증과 같이 디스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외상을 겪게 되면서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추간판 탈출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 척추를 유지하는 것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체,
후관절, 인대, 근육 등 다양한 조직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척추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유독 디스크의 기능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조직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후관절 증후군이나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가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번에는 그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초기 치료에는 일단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특히 허리 근육을 강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하고 부드러운 허리 근육은 고장난 디스크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요통이 완화되죠. 그리고 초기 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손상된 디스크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혈관, 신경 조직을 레이저나 고주파 등으로 응축시키는 치료 시술을 통해 통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고요.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될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로 잘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수술 치료의 대상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요통, MRI 검사상 디스크의 변성 소견,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시행하고요. 수술은 나사못이나 케이지 등을 삽입하여 문제가 된 디스크의 상하 척추를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를 대체하는 치안술을 시행하여 변형된 디스크 내의 통증을 유발하는 압력이 전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수술적 치료로 이 디스크 내장증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척추 후방 골유압술로 80%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척추를 고정시키는 수술법으로 척추를 등 쪽에서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유압술은 골반뼈를 이용하거나 특수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디스크 내장증의 이 수술적인 치료법, 골유압술. 근데 골유압술을 한 후에 뭐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뭐 합병증 이런 건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척추를 고정시키면 일상생활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척추뼈들은 저마다 조금씩 자유롭게 움직일 때 효과적으로 체중을 나누어 실을 수 있는데 네. 병든 디스크 사이에 둔 척추 마디가 고정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고정된 척추 마디 위아래의 척추뼈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정되어 있는 척추뼈 목까지 대신 체중을 감당하는 동안 멀쩡하던 척추뼈들도 약해져 병이 나기 쉽습니다. 자, 근데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해 이제 만성적인 요통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잘 받으면 만성적인 통증은 사라지는 건가요?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디스크 내장증 환자들은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나 일부는 만성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의 양상도 특정되지 않고 엉덩이가 아팠다, 허벅지가 아팠다, 종아리가 당겼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술 후 결과를 반신반의하는데 척추 후방 골유압술은 성공률이 꽤 높은 수술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앉을 때 통증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디스크 내장증도 뭔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조기 치료가 중요한 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 가운데 그 원인이 불명치 않고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보고 조기 치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크 내장증과 같은 허리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있으면 알려주시죠.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불안정한 자세가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주의해야 하고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한 조사에 의하면 약 80% 이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은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한두 명쯤은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요통은 참 흔한 증상인데요.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전문 병원을 찾아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바른 자세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강지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